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화제 인물입니다. 네, 이분을 저희가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큰 성과를 이뤄냈어요. 아, 정말 청년 정치의 새로운 장을 그렇습니다. 또 가능성을 또 보여주셨죠? 네, 서울시 후보로 이제 나가가지고 무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더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정의당을 이겼습니다. 녹색당. 그렇죠. 예. 후보인데. 워낙 화제의 인물이셨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신지혜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신지혜입니다. 네. 저희가 호칭을 신지혜님으로 해야 되나요? 편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저는 지금 녹색당 서울시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위원장으로 됩니다. 갑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 전체 순위에 7위까지도 하시던데. 1위예요. 아, 1위예요? 제가 잘 몰랐네요. 지금 정치하시느라 좀 바쁘신데 1위입니다. 네.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우리 출연에 응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영진의 정체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익히 들었습니다. 저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아시죠? 진짜로? 아니,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혹시? 훌륭한 그 진행자시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정체성이 아니야, 그거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들은 건 그게 혹시 다른 정체성이 있나요? 정보가 너무 약하신데. 네. 왜곡돼 있네. 왜곡된 정보를? 신지혜 위원장님은 이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영진 군은 이제 이거 참 처음으로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지네. 아니, 저는. 아니야, 형은 닥쳐, 그냥. 이분의 정체성은 한남충이란 단어 혹시 아시죠? 예. 한남충장님이십니다. 참 슬프네요. 슬퍼요. 한남충장님이에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어쨌든 얼굴을 뵈니 어떤 오해나 편견이 있었다면 풀릴 수 있지도 않을까 오해와 생각이 편견이 드네요. 많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그게 오해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고 돌아설 때 그 씁쓸함 제가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저도 지금 슬퍼집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한남충장이라는 이걸 약간은 농담으로 약간 진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를 한남충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쩔 수 있겠나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네, 아니죠. 그렇게 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이따가 그거 수습 안 돼요. 그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젠더 이슈는 이따가 잠시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고 일단 그 녹색당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녹색당 간단하게 어떤 환경 문제를 아닌지. 관심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 그게 가장 큰 오해이고요. 오해예요, 녹색당이 이게? 갖고 있는 녹색당은 2012년도에 그 후쿠시마 일본에서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탄생한 정당이 맞고 그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이 맞는데요. 그 지금 전 세계 녹색당 100여 개의 녹색당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동의 현장을 갖고 있으면서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뿐만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사회가 어떻게 더 평등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지 정책을, 그 다음에 인권의 정책들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녹색당 안에서는 그래서 사회의 전환을 꿈꾸는 정당이다라고 소개드립니다. 그럼 녹색당은 지금 제가 알만한 당 중에 그래도 철학이나 정신이 가장 닮은 당이 정의당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진보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이 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당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환경 정책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네, 저희는 조금 더 생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좀 있고,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것도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지금, 사회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로 4차 산업혁명급의, 인공지능이 인류의 노동력을 배제시키는 순간이 오지 않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보다 더 과감하고 개혁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게 동물권 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 정책,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같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그게 합니다. 당을 달리할 만큼 다릅니까?
당내 민주주의도 조금 많이 달라요. 저희는 그 지금 대의원을 전면 추첨제로 뽑습니다. 보통 당에서 대의원이라고 하면 그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산도 관리하고 당의 큰 그 의제들을 결정하죠. 근데 녹색당은 그 대의원들을 모두 다 소위 이제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결정 기구는 바로 일반 당원들이다. 뭐 이런 신념들을 좀 갖고 있고요. 대의원들을 당원들 가운데 제비뽑기로 뽑는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15년도에 대의원으로 추첨되면서 당 활동에 오히려 더 그래요?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선거 때 보면 당내 공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 토론회를 다 거치고 당원들이 모두 다 뽑는 제도 안에서 후보들이 선출이 되고요. 아니, 근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관심이 좀 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을 텐데 그쵸. 근데 제비뽑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가만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신 제비뽑기를 하다가 본인이 내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 하면 다시 뽑아요. 그래서 2순위, 3순위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건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의원들을 통해서 당에 훨씬 더 사정들을 잘 아시게 되고 실제로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당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녹색당의 당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아유,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많긴요. 네. 많어, 생각보다. 더 많아지셔야죠. 더 많아져야 돼? 그럼. 그 녹색당 후보로 이제 서울시 시장 후보에 이제 나갔는데 4위를 차지하고 당내에서 아주 뭐 난리가 났겠어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더 해야 돼. 입장이고요. 더 하면 안철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난지 우리끼리. 네, 저는 녹색당을 강력한 정당으로 만들고 싶고요. 네. 그 여태까지 녹색당이 들어왔었던 그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 같은 것들을 가볍게 뛰어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한국 정당은, 한국 정치는 양당제를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잖아요. 공고하게 쌓아왔었던 양당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도 무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정당들이 실질적 권력, 그러니까 정치적 시민권들을 획득하는 순간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지혜 위원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저는 정당 활동을 그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제가 두발자유운동을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네, 그때 민노당에 가입했었고 중학교 때요? 네. 주변에서는 아주 그런 친구 불편해할 텐데.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뭐 예쁨도 많이 받았고요. 그 주변에 좋은 어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러고 있고요. 그럼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또 의미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불편해 애가? 좀 가만히 좀 있지 뭐 이럴 수 있거든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 그 민주화 운동 때도 그렇지만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시네. 저는 그런 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영향이라기보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나 아버지나 정치에 진짜 관심 없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하나 생각나요. 어머니가 이번 대통령 누구 뽑을까?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셨던 대선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노무현 아저씨를 뽑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해보면 그때부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 목소리를 그렇게 세게 내려면 내 생각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확실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참 인간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저도 항상 계속 이것저것 고민되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근데 저는 민주주의가 갈등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전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이렇게 잘 얘기하고 대답을 같이 찾아 나간다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주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가장 다른 양극단에 있는 두 분이 마침 함께한 자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신지혜 위원장님은.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질문지에도 그런 얘기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중에 하셔야 할 이야기 질문은 가볍게 뛰어넘고 바로 네, 아니, 왜냐면 공격 태세로. 공격은 아니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워낙에 이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니, 점은 근데 네. 이런 것도 저는 약간 네. 이렇게 고민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아까 뭐 제가 정치 체제도 얘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양극단으로 완전히 갈려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했던 정치 시스템 안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는 빨갱이, 뭐 누구는 보수, 뭐라고 해야 되나 덜 약간 이렇게 어르신들, 약간 뭐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건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단어들, 막 이런 것들을 쓰면서 서로가 마치 서로를 적대시에 서 있는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은 얘기 못했던 상황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를 비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지. 좋은 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사실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경험들이 거의 없어서 네.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항상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 네, 서로 극단의 방향에 있기를 연출하고 바라죠. 모든 사람들이. 극단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예를 들면 무슨 해화역 시위라든지. 도발하네. 또 한남 총장님 도발하십니다. 아니 그게 지금 가장 극단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욕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아직 극단은 오지 않았다라고 더 생각하고요. 극으로 가야 됩니까? 아이 그만 가 이제. 에이. 근데 그 네. 해외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 네. 그 뭐랄까요? 사실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구호를 보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구호들을 더 많이 만들거나 더 큰 운동의 방식들로 전개해 나가는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 그것을 비춰본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이것이 뭐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가장 끝에 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극단으로 가는 게 뭐가 좋아지는 거죠? 아니 좋다기보다는요. 네. 그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 나타나면 더 좋잖아요.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정확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 사실 그런 흐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지 말라. 그것은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집단을 더 악마화시키거나 더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해화역 시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해화역 집회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해화역 시위 주최 측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구호는 네. 불법 촬영물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없애달라? 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이 접수되고 신고가 접수가 되고 그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네. 조금 더 정부가 확실한 대책들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불법 촬영물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가 불법 촬영물 관련한 자료들, 사진 캡처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백 장을 가지고 가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혹은 범죄자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뭐 판사 중에도 몰카범으로 잡힌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생 중에서도 잡힌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을 현행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왜 아니죠. 못해? 하죠. 처벌을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 처벌의 수위를 너무 적게 두는 거죠. 여성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라는 겁니까? 법을 개정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판사들이 편향된 그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우리 판사의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화역 시위 주최 측에서 우리 판사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여성 판사 같습니다. 비율을 높여야 된다. 네, 여성 판사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성 판사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해화역 시위는
몰카 범죄라든지 성범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 처벌하면 안 된다. 남자에겐 관대하고 여성에겐 가혹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딱 그 구호만 보면 그런데요. 네. 그 안에 맥락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뭐였죠?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었냐면 그 9일 만인가 가해자가 구속되고 네. 포토라인에 섰고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은 경찰의 잘못된 것이라기보단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사건을 집중 조명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그다음에 그 포토라인에 선 가해자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진이 돌아갔는지 굉장히 크게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이 해화역 시위나 뭐 여성분들이 이것에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왜 여태까지 이게 남성일 때는 뭐 안 됐다가 여성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 풀릴 수 있었지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 그 경찰분들께서는 심지어 2차 가해자들을 잡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몰카 사건으로 2차 가해자들을 잡는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신속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리고 모든 전 언론사가 주목하는 사건들이 없었어요. 가장 주목받았던 게 에버랜드에 있는 수영장 거기가 어쩌 캐리비안 베이에서 조직적인 몰카 범죄가 발생했었을 때 그 정도의 그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제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갔다는 거죠? 핵심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게 그 경찰의 수사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그렇게 그 사건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성이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니 질문한 근데 건데.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여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네. 여성 가해자들, 남성 가해자들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확인한 거예요. 불법 촬영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여성들은 지금 남성 가해자가 뭐 그래서 어때서 이게 성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법 촬영물이 그 정도의 수위로 해결될 만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됐고 이 봐라 여성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에 남성 가해자였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쵸. 문제의식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네. 들여다보면 수사가 어떻게 빨리 진척됐냐 여성이 가해자이기 때문만이다가 아니라 전 사회가 거길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한 것도 역시 가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죠? 네, 맞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 신기한 사건이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근데 그게 그렇게 유포될 수 있었다는 근데 제가 것이.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면 제 기억으로는 가해자가 특정되기 전에 이미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성이 피해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남자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가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않은 형식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것을 이유로 그 언론사들이 주목하면서 경찰에서도 거길 반응했고 가해자를 포토라인에까지 세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남 총장님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무슨 남성이야. 하여튼 네. 이건 뭐 데이터가 이미 예를 들면 뭐 몰카 범죄 검거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소율, 구속 수사율 이건 뭘 보더라도 네. 남자가 더 처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여자가 더 처벌을 받는다거나 더 관심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 전혀 없고 일단은. 남자가 가해자가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해자 많은 게 아니라 그 비율을 비율로. 따져보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몰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잘 안 한다고 하지만 네. 기소율 같은 것도 일반 형사 범죄가 38.8%인데 네. 몰카 범죄 41.7%예요. 더 높네요. 일반 형사 범죄보다 더 높아요. 네. 당연히 높아야죠. 불법 촬영물 문제는 특정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는 접수된 다음에 기소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소율도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네. 이후에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들 기소 유예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손방망이 기준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 예를 네.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야 몰카 촬영 안에 너 사형 이렇게 하면 제일 쉽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럼 얼마가 적정한 거야? 근데 그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여성 183명의 몰카를 찍은 의전원생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재판조차도 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판사 중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가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와서 제대로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네네네. 나는데 네.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구속됐거든요. 현장에서 발각돼서. 근데 그 이후에 판사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여성들한테 줬었던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것과 이 사건이 풀리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니 거기에서 저는 그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소율만 볼 게 아니라 사건 접수 전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사건 접수 전부터 봐야 된다. 네. 어떤 의미죠?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그 리벤지 포르노나 그 화장실, 그러니까 뭐 그 몰카. 공중 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인지 특정하는 경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얼굴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내가 여성들은 그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웹사이트나 외국의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이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실 여성들이 여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접수 이후에 사건의 판결을 제대로 내려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법 촬영물이 신고 접수되기 전에 정부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해외의 사이트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P2P 사이트들을 제대로 막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성이 남성이 이렇게 됐는데 왜 남성은 이렇게 처벌하고 왜 여성은 안 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훨씬 더 앞서서.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성인 사이트 막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성인 사이트 접속했을 때 warning.or.gr 뭐 KR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아놓은 나라가 아마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말고는 일부 나라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막다 보니까 합법적인 성인 사이트들을 다 제한하다 보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뭐 이런 컨텐츠들 같은 걸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외로 서버를 두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합법적 성인 사이트, 성인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 합법적 성인 사이트들을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거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워닝 사이트로 그 사이트들을 막는 것이 해결책이냐.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 포르노가 아니에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가 아니라 실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그렇죠. 본인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성인 사이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쭉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때려잡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관리가 수월한데. 아닙니다.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포르노 사이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법 촬영 영상물이 성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그럴 개연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자 그래갖고 이제 다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을 막는다고 하지만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얘기가 그겁니다. 어차피 실효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봐야 어쨌든 다 숨어서 여기저기서 다 볼 텐데. 근데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촬영물을, 그러니까 범죄 촬영물을 유통하는 문제와 우리나라 성인 사이트 성인 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불법 촬영 그런 것들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그걸 우리나라 합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그걸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리자도 그런 걸 삭제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올리면 경찰이 당연히 빨리 서버 압수수색해갖고 잡아낼 수 있겠지만, 해외에 다 도망가 있는 서버들에 숨어 있고 아니면 잡아낼 만한 뭐 경찰 이런 것도 다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외로 다 도망가 있고 숨어 있는 사이트들에서는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가장 큰 사이트는 P2P 사이트라는 거고요. 국내 P2P 사이트에도 너무 많이 넘쳐 흐릅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불법 해외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조금 먼저 나간 것이 있고요. 지금 P2P, 여성들이 얘기하는 것도 단순히 해외 사이트들을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일단 국내에 있는 사이트부터 관리를 해달라라는 거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신고를 받았어요. 밤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남성분이 제 친구인데 제 동생이 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무슨 사이트에서 동생을 봤대요. 근데 제목이 제 동생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제 동생은 아니었는데 제 동생과 동명이인인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본명이든 혹은 무슨 대학교에 무슨 조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삶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인 사이트부터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의 경찰 시스템에 인력도 너무 적고 더 잡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 내 얘기는 그거고. 그러니까 요거 좀 정리할게요. 자꾸 이 얘기가 도니까 정영은 씨는 그런 불법 영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쁜 거라는 건 의견을 일치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일치하는데 정영희 씨는 현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걸 자꾸 막아두면 관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걸 풀어둔다 그래서 그럼 없어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워마드 이런 사이트들을 빨리 때려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왜 그렇게 거기 이제 그 생각하세요? 음란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아니 음란 사진 그러면은 올라왔으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음란 사진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당연히 잡아들여야 되고. 네. 아니 근데 거기에 저는 이차- 그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립하게 만드는 구도입니다. 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워마드나 이일베나 막 그래서 어떤 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네. 얘기하고 있는 건 불법 촬영물의 지금 있는 사이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촬영물을 없애기 위해서 뭐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뭐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의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해법입니다. 법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워마드를 못 때려잡고 있잖아요. 못 때려잡는 게 그게-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우리나라 해외 서버도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국내 경찰에서 해외 서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해외 경찰들과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해외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우선 국내에 있는 P2P 사이트부터 관리한다가 있고요. 사실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한국 경찰들의 이 그 불법 촬영물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일원화시키고 여기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들을 배치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대립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요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부터 없애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떠한 심정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분노에 앞서서 그러니까 그 분노에 앞서서 제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정책적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자, 하나에 이렇게 너무 네. 집중하면 다른 얘기를 못 하거든.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현행법으로 그 처벌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인력의 이제 부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확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또 가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근데 네. 그것도 네. 확충한다는 것도 뭐 말은 좋죠. 네. 경찰 인력이 한 5천만쯤 되면 돼요. 왜냐면 왜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만 잡아야 될 거야. 사기꾼들도 잡아야 되고. 더 나쁜 사람도 절도범도 있고 잡아야 되고. 덜 나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뭐 한데. 다 잡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근데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안 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여성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니 그렇지 우선순위의 문제. 네, 그 이- 배제 대상이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것 또한 지금 사회 국보상 하고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네. 근데 지금 경찰 인력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맞고 경찰분들의 그 노고와 그 노력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인 건 저는 맞다고 오케이. 봅니다. 요건 이제 관점의 그렇게, 차이니까. 예, 그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해화역 시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이 해화역 시위가 가짜 뉴스에 근거한 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화역 시위 자체가 출발부터가 그치, 가짜 뉴스에 의해서 출발부터가 출발했다는 조금 거. 어떤 게 안타깝다는 가짜 거죠. 뉴스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성에 의해서 뭐 벌어진 몰카 사건을 좀 뭐 줄여달라. 이 주제로 갔던 거라면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치 여성이라서 이렇게 당했고 남성은 범죄를 저질러도 별로 처벌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른바 편파 수사가 이 해화역 시위의 핵심 테마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편파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신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시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대립적인 구도로 네.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나왔던 수많은 말들이 어떤 건지는 뭐 이미 우리 방송에서 도저히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인 거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과연 이 대립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네. 그런 불편한 지점들을 좀 제거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네. 많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편파 수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거는 네. 가짜 뉴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의 문제고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맥락, 그러니까 그 사건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그래서 한데 이제 한남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집회가 처음에 촉발됐을 때는 그거를 갖고서 이제 출발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뭘 갖고 그러니까 지금 뭘 갖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홍대에 그 촬영했었던 그 가해자를 풀어달라, 남성들처럼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그 지금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을 없애기 위해 심지어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건드려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 실구호는 이 가해자들을 뭐 석방해달라, 뭐 남성과 똑같이
똑같이 처벌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까 다 논의가 됐던 거고 네네. 처음에 촉발된 거 자체가 출발이 이제 한남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한남 총장 죽이고 싶으면 그런 거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하고 그때 그거는 근데 조금 그러면 수정할까요? 그 부분만 우리 서로 양보할 건 하고 빨리빨리 갑시다 그냥. 좋게 좋게. 일단 제 의견이니 제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잠깐 얘기해주셨던 사실 제목이 편파 수사 항의 집회예요. 맞아 처음에 네, 그렇게 불법 촬영물 네.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바꾸는 걸로 하시죠. 제가 또 페미니스트거든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설득하려고 그래. 아이고 저도 제가 결정하는 게 내가 이 아닙니다. 정영진한테 지는 게 너무 싫어요 나는. 아니 근데 아무튼 네. 일단 저는 이게 어느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그 부분을 저 위원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길게 하냐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뒷이야기가 안 들린다니까. 저는 네. 시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시위에 시위대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구에 사람들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싶어요. 그런 사소한 단어 워딩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사소한 건 이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걸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걸 사소하다고 해버리면 다음 이야기들이 다 안 들린다니까. 한남 총장은 딱 그거 한 마리 던져놓고 그냥 나몰라라 해버려요. 아니 근데 나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물론 이제 그 집회를 주도하는 분은 아니지만 내 입장은 나는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좀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들에게 저랑 시선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을 끼칩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들을 정의 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 정의 내리고 싶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맥락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역시 우리 접점을 찾을 수 없었고. 근데 저 아까 그 뒤에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쓰지를 못했네요. 네. 그 뒤에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집회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 특정 문구를 썼던 거. 네. 자, 그거에 관련해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뒷이야기 안 들리니까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모든 커뮤니티에서 제일 시끄러운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이. 네네. 문재인 재기에 라는 이제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이야기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해서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위원장님이 출연하신 바 있죠. 네. 이제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던졌더니 여성들이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뒤에 이어져 오는 이야기들을 못했는데 네. 제가 이게 비교급이 들어가니까 네. 그럼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과 여성들이 이걸 당한 것을 비교급한 것처럼 그 오해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구호에 비해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시간 정도의 그 시위 현장에서 한 2분 정도 그게 시위 주최 측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참가하셨던 참가자분들 중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불법 촬영물 전체 집회를 그러면 사실 4시간 동안 나왔던 모든 구호에 비해 이 단어가 이 세 글자가 그것도 주최 측이 얘기한 것도 아닌 그 구호를 바로 등치시키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제가 재기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않고 안 쓰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너무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대화를 좀 편안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우리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네.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요게 이제 전달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동의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인 것이 이것이 예를 들면 공식적인 구호였으면 네네네.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구호가 시위대가 전면적으로 한
정말 그 구호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될 지점이죠. 네. 근데 다들 우리 광우병 시위 때도 그랬고요. 그 박근혜 탄핵 시위 때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가끔씩은 과격한 구호도 나옵니다. 심지어 막 경찰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죽창을 들기도 하고 네. 시위의 모습들은 어떤 순간에 과격성을 띄어요. 과격함을 띄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 집회에 4시간 동안 했었던 구호 중 2분짜리 나왔던 구호를 네. 가지고 이 집회만을 모두 다 종결시켜버린 네.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집회에서는 이런 과격한 것들이 일부 나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습성이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주목해서 이걸 확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한남 총장님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부적으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정작용을 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파시즘적인 집회처럼 누구 한 명이 딱 나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인 자리에 네. 그 구호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 그럼 사실 그 구호가 나오면 일어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해외 집회 측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양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성들이 커뮤니티 안에 그 인터넷에서 모여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냥 그 단어만을 주목해서 이 집회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저는 그 구호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위에서 일부 생각지도 않았던, 주최 측이 생각하지 않았던 좀 과격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네네.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게 일부의 목소리였냐,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의 시위 중에 정말 짧게 나온 구호 정도였냐고 본다면, 제가 지금 이제 해화역 시위 사진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마 언론사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집중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예를 들면 남성 성기가 있으면 무죄고 성기가 없으면 유죄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그 네이밍 같은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네네. 재계라든지 아니면 그 남성 경찰들에 대해서 분위기 하지 말고 웃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 수많은 사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일부였을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페미니즘이 그렇게 남녀를 분리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심지어 그 시위에는 그 시위 뜻에 동의하더라도 남성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피켓은 굉장히 다양한 피켓을 전국에서 다 만들어 와요. 각자가 다 다양하게. 그럼 적어도 주최 측에서 적어도 그런 좀 심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혹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 그렇게- 파시즘까지 가셨는데, 예를 그렇게 들어서 할 수 있는데 촛불 집회에 저도 이제 나가봤는데,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평화시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는 좀 주워주시기, 우리의 모습이 이게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메시지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던데. 아니 근데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집회 측이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걸 모두 다 관리할 수는 없다. 관리는 못하죠. 네. 그리고 하나는 그것이 과연 저는 이런 일이면 진짜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을 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피켓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시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를 왜 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사실은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때는 화염병이라든지 네. 정말 죽음으로써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여러 열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죠. 네, 그때의 그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지금 여성 운동이 하고 있는, 물론 아직은 이 워딩, 피켓팅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분노가 거의 그렇게 크게 개인에게는 그렇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걸 그냥 누가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건 구호는 하지 맙시다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모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호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네네.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저희 작년 박근혜 탄핵 시위 때 재작년 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저는 봤어요. 단두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욕을 피켓팅을 해서 거기다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와 그때를 비교해 보면은 외설적인 욕이 나오는 것은 저는 크게 별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는 그 구호 하나하나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를 따지다 보면 이거 저희 위험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시위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시위에서 그럼 어떡할 건지. 네. 그럼 다른 시위에서 계속 도덕성을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인 단어만 써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옳은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탄핵 시위 때 어떠한 욕이 나왔잖아요. 그 욕들을 우리가 그 욕은 쓰지 맙시다. 그 욕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 시위는 그 시위대는 비도덕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게 근데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페미니스트인데, 전 생계형 페미니스트인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축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탄핵 집회 때, 네. 거기서 일부 과격한 문구를 들은 사람이 있다 손 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버립니다. 근데 이번 해화역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인 거지. 근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저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그 해와 시위에 대해서 밖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보내는 것은 자칫하면 한국에 있는 어떠한 다양성의 목소리들을 좀 없애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단 해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네. 대해서. 근데 그런 논의들조차도 전 잘 일어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만, 근데 제가 그 워딩을 너무 쉽게 써서 여러 시민분들께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워딩 같습니다. 워딩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오염된 단어들을 떨쳐내지 않고 간다면 오히려 그 페미니즘을 더 난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정말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단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시위 자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궁금해요.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폭파하라, 자폭하라. 예를 들면 다른 시위 현장 같은 데에서 이런 단어들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기업은 자폭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폭발에 별로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위에서 네. 남성들은 자폭하라 이랬다면 난 그렇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기해, 종연해, 주역해 이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들 혹은 사고사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직접 대입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시위에 서서 어떤 여성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걸 두고 그 연예인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맞아요. 한다면 100% 이건 비판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들여다봐야 되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쓰기도 싫으네요. 그런 단어들은 그 현장에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위대 중간에서 연호됐던 건 그 재기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로 쓰지 않고 있고요. 옹호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맥락이 조금 더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네. 제가 동생이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 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비단 그 특정 시위대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너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이런 약간 모독적인 단어들은 쓰지 않는 너무 것을 심각해, 그건. 우리 사회에서 좀 얘기해봐야 나는 된다고 못 생각합니다. 견뎌.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화역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네. 여성 문제로 이제 시작됐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극우적 목소리를 냈던 그런 세력이 거기에 지금 동조해서 함께 연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어떤 들어봤습니까? 거죠? 뭐 예를 들면 엄마부대 주국순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네. 꼭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금 모습이 포착된다. 뭐 이런 그것도 아마 저 워마드 관련해서 아마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워마드에서 예를 들면 그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전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탄핵됐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오로지 성별로만 그러니까 거의 묘하게 다 맞닿아 있는 거지. 거기가. 네,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잘 몰랐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와는 확실히 구별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엄마 부대가 그동안 보여주셨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페미니즘과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반되죠, 사실은. 네.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런 움직임이 실제 한다면 그거와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페미니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치로 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막스주의도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어요. 사실 페미니즘도 리버럴, 레디컬, 터프, 그다음에 상호교차성 여러 가지 다양한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엄마 부대가 페미니즘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낙태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는 어떠한 계열이든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다 낙태죄 폐지를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엄마 부대는 그렇고 있지 않으니 전 거기에서 갈린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페미니즘이 막 이슈화되고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분들의 활동을 사실은 굉장히 가치를 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한 채 마치 지금 이슈된 게 자신들 예를 들면 메갈이든 워마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마치 여성운동이 이제 자리 잡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은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리고 많은 여성운동 혹은 메갈리안 이런 사람들이 미러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하나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이른바 모방범죄인 거죠. 모방범죄 혹은 보복범죄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진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는 요즘 최근 시위들을 보면서 들고 있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아주 입만 살았거든요. 네, 요거 좀 반박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미러링에 대해서는 왜 미러링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왜 지금 여성들이 그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까 뭐라고 하셨죠? 성기가 달리면은 무죄고 네. 없으면 유죄다. 거기 나온 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무죄, 무존 유죄 이렇게. 그걸 왜 얘기해? 그게 어떠한 방식의 미러링이에요. 진짜. 그게 사실 어떠한 방식의 미러링이에요. 네. 원래 있었던 그 단어를 쓰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미러링을 했었을 때 사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이고 자극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하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네, 그런 맞아요. 측면도 사실은 네.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선 놀이화돼 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잘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잘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혹시나 이게 유희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나. 네. 그리고 유희가 단순히 나의 여성들의 해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차별받았던 어떠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미로서만 풀리는 것은 저는 약간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러링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제 공감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여성이 이제 그동안에 약자로 취급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미러링에 약자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야. 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근데 이걸 그래서 저희는 잘 서로 내부에서 비판도 하고 논의도 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페미니즘이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대두되기 시작한 사상들이 갈등이 있고 좀 내부에 약간 소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그렇죠. 오히려 더 한국 사회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네. 워마드는 여자 일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필요한 질문들이고요. 이게 불필요합니까? 사실은 사상 검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사람한테 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립을 강화시키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불법 촬영물을 해결하기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차라리 그 이런 게 했잖아. 훨씬 그만해, 그 건설적인 얘기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굳이 한번 대답하자면 대답하기는 좀. 아니 굳이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까? 이건 안 돼. 네. 아니, 저는 왜? 근데 아니, 근데, 위원장님. 이런 거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좀 불편한 지점이 있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니 저 질문 여기서 처음 봤는데요. 아니 그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얘기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유는 어떠냐, 클리앙은 어떠냐, DC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근데 우리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알지만 예를 들면 DCN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게시판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식물 게시판 들어가는 거랑 무슨 어디 게시판 들어가는 거랑 달라요. 다르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게시판형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사실 저는 그렇게 못 자르듯이 할 수 없다. 무자르듯이 할 수 없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건강한 질문도 생각합니다. 아니야. 우문이다. 네. 요거 지워 그럼. 지워. 감사합니다. 네, 요거 지우겠습니다. 우리 신재 위원장님 네. 모시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시고 네, 잘 또, 들리죠? 이야기가 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한남충 지가 오늘 잘했다는 겁니다. 네, 한남충장이 기분이 나빠야. 무슨 소리야?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잘 맞서 싸워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대립을 좀 통해 답을 네. 얻을 수 없습니다. 논의를 통해 네. 답을 얻어요. 그리고 아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네. 네. 어때요? 저요? 네. 아니 제가 일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나오는 거 되게 좋고 아니, 여러분들을 한남충장 싫어. 아니요 저는 네. 뭐 이렇게 누굴 싫고 좋고 할 게 아니라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일정이 너무 그래요? 많아요. 네, 정말로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주시면 좋겠다.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데 그래도 화내지 않고 사실 한남충장 앞에서 화 안 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야 나는 화난다고 나도 화나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더럽고 네. 진짜예요 나는 근데도 아주 조근조근 하실 얘기 이렇게 다 하시는 모습. 근데 이거 근데 내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네, 이게 그 뭐랄까요 페미니즘의 대립, 그러니까 네. 한남충 혹은 뭐랄까요 메갈과의 대결 구도를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실 불금쇼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팟빵이 1순위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 인식 안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게 사실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미국의 백래시라는 그 책을 낸 작가가 90년대에 그 백래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어떻게 사회에서 공격받는가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그 듀오가 나와서 했었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 방송이 그러한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번 내부에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내부적 드네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숙제를 던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네. 녹색당에 네. 앞으로 정말 크게 되실 분입니다. 네네, 잘 보여야 돼. 맞습니다. 우리 신지혜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끝으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새소년을 매우 좋아합니다. 새소년? 네, 새소년의 파도 듣고 싶습니다. 새소년이라는 새소년이 뭐죠? 새소년이라는 네. 굉장히 뭐랄까요? 요즘에 뜨는 그 그룹이 있어요. 뉴보이 아니면 쓰리보이예요? 투보이 원걸. 근데 새소년이라고 해. 이거 페미니즘 화가 나는데. 아니 그 모르겠어요. 왜 새소년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지는. 나 기분 나빠. 이게 진짜. 쓰리보이란 뜻이 아니라요. 버드. 새. 네. 새소년. 새랑 소년.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지혜 위원장님은 이름이 왜 신지혜 이렇게 성 두 개로 안 썼냐고 이런 또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본인 자유지 아버지 뭐. 이름이 신씨고요. 네. 저희 어머니 이름이 유씨세요. 그래서 제가 성을 붙이면 유신지혜 아니면 신유지혜. 뭐랄까 이 글자들 유신이나 그 신유나 뭔가
뜻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원래 이름대로 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꼭 감사합니다. 봬요. 네, 고맙습니다. 새소년의 뭐였지? 파도. 파도. 웨이브 다시가. 웨이브로 갑니다. 네. 저희도 자, 인사드려야죠. 네, 인사드리기 앞서서 지금 노래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댓글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또 오늘도 3,000을 넘겼네요. 오늘 폭발했는데 좀 예를 들어서 네. 평소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 한남 충장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귀 한번 기울여 보시고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한남충으로 활동하셨다면 신지혜 위원장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하나 한 번 정도 마음 열고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별로야?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노력 진짜. 많이 하네. 아니야 나는 진짜 그래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새소년의 파도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진짜 생방이에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선물 달라고 문자 안 와도 별 문제 없을 텐데. 그러고 보면 10명이 나를 사랑해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냉전을 겪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학교는 배구,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는 아이로서 나는 반드시 팀에 합류할 것이고 그 소녀도 참가할 것이다. 그 친구가 내 애인에게 전화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배구, 축구를 하다가 하노이로 간다고 해서 역에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친구. 그리고 저는 학교 스포츠 클럽의 엘리트 회원입니다. 내 친구의 예명은 그라비아 헌터이고 나는 세르히오 라모스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다. 그 작은 다리에 여자들이 누워서 심심하고 답답해서 한 달에 2번 집에 가는데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풀어주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사랑스러운 친구가 애인에게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고 우리는 서로도 모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잃었다고 비밀리에 말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린 소녀가 침 흘리는 여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친한 이성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는 삼킬 수가 없어요. 그는 당신이 조용히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온화하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제 애인,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도yen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를 눕히고 축구장을 떠나게 해야 할까? 아니면 친구에게 그 장난꾸러기의 그라비아를 찾아 애인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는 습관을 키워온 크림치즈의 절반을 요구하게 해야 할까? 아니, 조언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유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씁니다. 그렇죠. 제가 정말 철없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시고 저처럼 친한 연인, 친구가 계시다면 댓글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두들 좋은 하.